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국가고시 문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해부생리 1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해부생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교통별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해부학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자세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 눈은 수평 위치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팔은 몸통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 앞을 향하도록 한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인체의 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준 단면은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 단면은 인체를 수평 방향으로 지나면서 위와 아래 두 부분으로 나누는 면입니다. 세 번째로 관상 단면은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이고, 네 번째로 시상 단면은 정중 단면의 평행한 면을 말합니다. 다음은 관절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하, 19년 상, 22년 하, 23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굴곡은 관절을 굽히거나 펴는 운동으로 관절을 이루는 두 뼈 사이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막성 관절 각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전은 다시 펴는 운동으로 활막성 관절 각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신전은 신전이 해박적 자세의 한계를 약간 넘어서는 경우로 어깨 관절과 대퇴 관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전은 정중 단면에 가까이 오는 운동이고, 다섯 번째로 외전은 반대로 정중 단면에서 멀어지는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회선은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의 연속된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로 팔이나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로 회전은 장축을 축으로 하여 빙글빙글 도는 운동입니다. 여덟 번째로 회내는 손등이 앞쪽을 향하게 하는 운동으로 평행으로 나란히 있는 요골이 척골 앞으로 와서 X선 모양으로 겹쳐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 지나게 되는데, 이 요골과 척골이 X선 모양이 되는 것이 바로 회내입니다. 아홉 번째로 회외는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하는 운동으로 회내에서 원상태로 되돌아가 두 뼈가 나란히 11자가 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네 번입니다. 네 번은 발바닥 전체가 내측을 향하여 움직이는 운동을 말하고, 여덟 번째로 외번은 발바닥 전체가 외측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인데요. 세포의 형태는 대부분 원형이지만 그 기능이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는 매우 다양하고 보통 적혈구나 림프구는 6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자, 그럼 세포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세포는 세포막, 핵,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막은 세포의 외곽 경계로 세포를 출입하는 물질의 통과를 조절하는 탄력성이 있는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핵은 세포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공 또는 타원 모양을 갖고 있고, 성숙한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포질은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포의 이동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확산입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폐의 폐포로 산소의 농도가 높고 주변의 폐 모세혈관에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폐포에서 폐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기전이 확산 작용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투입니다. 삼투는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신장에서 소변으로 물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에서 삼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은 덜 농축된 곳에서 더 농축된 곳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소장에서 세포가 음식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과입니다. 여과는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과 용의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조직을 형성하는 원리에 이 여과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촉진 확산입니다. 분자가 더 많이 농축된 영역에서 덜 농축된 영역으로 이동을 할 때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는 운반체를 이동함으로써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포식작용, 식균작용입니다. 세포가 고형상의 물질을 세포막으로 싸서 잡아먹는 현상인데요. 대표적 역할은 백혈구가 세균을 포식하는 작용으로 감싸서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로 포음작용입니다. 다른 말로 세포 흡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세포가 다른 물질을 삼키는 것으로 우리 몸에서는 신장에서 단백질을 재흡수하여 소변에서 단백질이 소실되지 않는 현상이 바로 세포 흡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본래 단 두 개의 세포인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러한 많은 세포는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몸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이 되는 것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머리카락, 손발톱, 피부 등 항상 탈락과 보충하는 끊임없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간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의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세포의 기능과 수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육 세포는 이완미의 수축 과정을 통해서 근력을 발생하고 동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경세포는 정기적 흥분을 만들고 흥분을 통해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신경세포는 한 번 생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피세포는 내부 조직을 보호하고 인체 표면이나 내강을 덮는 조직을 말하며 결합조직 세포는 인체 구조를 연결하고 고정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체액은 무엇일까요? 체액은 몸을 이루는 액체입니다. 체중의 60에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기 물질과 전해질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세포들이 만나서 조직이 되는 것으로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체표면이나 내장의 내강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으로 세포의 형태에 따라서 단층 편평상피, 단층 입방상피, 단층 원주상피,
거짓, 중충, 선모, 원주상피, 중충, 평평상피, 이행상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결합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빈 공간을 채우거나 형태가 다른 두 구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를 보면 소성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짜임새가 엉성한 조직으로 지방조직, 그물조직, 중간엽 조직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밀 결합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짜임새가 치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종류는 인대, 근막, 골막 등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특수 결합 조직은 연골, 뼈, 혈액 등과 같이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근육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은 횡문근이 특징인데요. 바로 가로 무늬가 있어서 횡문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위근인데요. 이것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어서 수위근입니다. 그리고 골격근은 주로 뼈에 붙어 있어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골격을 움직이고 열을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활근입니다. 민무늬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 평활근은 내장기관에 있어서 내장근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수의근인데요. 그 이유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줄무늬가 없고 동맥의 벽에서 혈압을 유지하거나 홍채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심근입니다. 심근은 횡문근이라고 하는데 희미한 줄무늬가 있어서 횡문근이라고 하며 불수의근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심근은 심방이나 심실벽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조직은 신경세포와 지지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아 흥분을 일으켜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지세포는 말초신경에서 신경세포의 핵을 둘러싸는 위성세포와 축삭을 둘러싸는 슈반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며 수상돌기는 가지돌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은 네 가지 기본 조직들이 관층, 다발, 조각 등의 모양으로 배열되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위에 가장 내면은 분비와 흡수를 위한 상피 조직이 두 번째 층은 결합 조직으로 배열되어서 혈관 및 신경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근육과 내면 상피를 연결시키게 되고 바깥층은 다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 신경 조직은 위벽을 뚫고 들어가서 근육과 분비샘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화라는 것을 하는 것은 위라는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나 입, 소장, 대장 등의 여러 기관들이 하나의 기능인 소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연속된 구조물을 통해서 더 큰 하나의 특수 기능을 담당할 때 이들 일련의 구조물들을 총칭해서 개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